검사 징계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당하더라도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을 뿐 총선에 출마하거나 퇴직 후에 공무원 연금을 받는 데는 제약이 없습니다. 바야흐로 검사들의 전성시대인데 그들만의 세상에서 검사 동일체에 운운하며 그들끼리 뒤를 봐주고 솜방망이 징계로 죄를 유야무야 덮어주는 일들을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가만히 보고 있어야만 합니까? 앞서 일반 공무원의 최고 징계인 파면은 검사 징계법에 없기 때문에 검사 파면은 탄핵 등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지난 20일 사상 첫 검사 탄핵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현직 검사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안동안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지난 13일 현직 검사 신분으로 4.10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로부터 각각 해임과 정직 3개월이라는 극과 극식 징계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 10분으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혀 정치적 중립 훼손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의 경우는 정직 3개월을, 그리고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를 받은 신성식 전 검사에는 해임이라는 매우 다른 처분 결과를 내린 것입니다. 검사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뉩니다. 김상민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9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동문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며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진상조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28일 대검 감찰위원회가 김 부장검사에게 검사장 경고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의 결정이 있기 전 김 부장검사가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자신의 SNS에 창원에서 출판 기념회를 하겠다는 내용을 올렸다가 지웠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은 김 부장검사를 대전 고검검사로 인사조처하고 감찰에 다시 착수했습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6일 창원대학교에서 출판 기념회를 진행했고 이어 9일에는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당적으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이에 본래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김상민 고검검사도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했지만 실제 징계는 이보다 매우 낮게 내려졌습니다. 비슷하게 심지어 징계 무혐의가 난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고발사주 사건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입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당시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한 뒤 고발인 이름만 비워놓고 미래통합당 성대위 부위원장에게 넘겼던 일입니다. 이 고발장엔 지모 씨가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그리고 MBC 및 뉴스타파 기자와 공모해 허위사실인 검언유착 의혹과 검찰총장 배우자 및 장모 의혹을 보도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고발장 작성에 필요했던 모든 정보가 손준성 검사가 직무와 관련해 입수한 수사 정보였음에도 손 검사는 비밀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외부로 유출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검찰청은 손 검사에 대해서는 감찰 결과 아예 비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돼 기소 후 재판 중인 사건 당사자를 판결이 나기도 전부터 혐의 없음으로 감찰을 종결하는 경우는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는 결국 지난 1월 13일에 1심 재판부가 손 검사를 향해 이 사건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 수반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사안이 엄중하고 그 죄책 또한 무겁다라며 명백하게 유죄를 선고한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이처럼 손 검사가 명백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징계 감찰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징계시효 3년 규정 때문입니다. 현재 검사 징계법은 징계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징계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손검사같이 이미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경우에는 일단 징계를 청구하고 나서 심의를 정지한 후에 재판 결과에 따라 다시 징계 심의를 진행합니다. 공소 제기가 있으면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를 정지한다는 검사 징계법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손 검사는 징계 청구 없이 징계시효 3년을 넘겨서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징계감찰 무혐의 결론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이는 지난 2021년 5월에 소위 라임 술접대 검사들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유로 청구된 징계 처분이 재판 진행 중 사유로 3년 가까워옴에도 미뤄지는 이유와도 비슷한 맥락일 것입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은 앞서 김상민 검사나 손준성 검사와 유사한 상황임에도 유독 신성식 검사의 징계는 최고 수준인 해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성식 검사의 경우 지난 2020년 7월에 KBS가 당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녹취록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을 때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습니다. 이때 신성식 검사장이 해당 보도의 제보자로 지목됐고 이후 대검찰청은 지난해 6월에 징계시효 3년 만료를 딱 한 달 앞두고 신 검사장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신 검사장도 검사징계법 조항에 따라 법무부에 재판 중이니 징계 심의를 멈춰달라는 의견서를 보냈음에도 징계는 계속 진행됐던 것입니다. 또한 신 검사장은 이미 작년 1월에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고 재판을 받으면서 같은 해 12월 6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현직 검사인 상태로 더불어민주당 순천에 김상민 검사처럼 똑같이 출마를 선언했고 징계 최고 수준인 해임으로 결론이 나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이중잣대, 고무줄 징계 등 징계 적절성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무부의 징계 결과가 이렇게 어떤 라인에 있는가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공화국 윤정부에서 신성식 전 검사장이 자신이 맡았던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대해 탈탈 털었는데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미운 털이 박혀서 징계 결과가 다른 것이 아닐까요? 이에 신 전 검사장은 총선 출마 의지를 내비치며 현 정권이 들어서며 이재명 대표의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언론은 나를 정치검사로 만들었지만 그간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기에 좌절하지 않는다며 난 원래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으로 22년 검사 생활을 끝내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첫 발을 내딛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는 사유화할 수도 없고 사유화해서도 안 된다며 좋은 검사가 나쁜 검사를 잡으러 왔다. 가짜 검사들을 진짜 검사가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01년 임관한 신 전 검사장은 창원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 1과장, 서울 동부지검 형사 2부장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2020년에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수원지검장 등 요직을 지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광주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으로 연이어 밀려났습니다. 마치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 사건에서 해외로 도피하려던 김학의를 막는 과정이 불법이었다며 관련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역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뒤 1심과 최근 2심까지 모두 무죄 선고를 받고 징계위 아래 출마 선언을 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성윤 연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법무부 징계위에 넘겨졌는데 징계위가 열렸던 14일에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어떤 핍박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멈출 수 없다면서 국회로 나아가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관철시키고 검찰개혁으로 말없는 다수의 검사들이 소신껏 일하게 해 기필코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신 전 검사장에게 내린 검사징계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이 얼마나 과도한 것인지를 구체적인 증거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징계는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징계령이 아닌 별도의 검사 징계법을 제정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기소권을 가진 검사에겐 보다 엄격한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라는데 과연 현실이 그럴까요? 지난 2007년 1월 시행된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따라 징계처분 사실 역시 공고 형태로 모두 대중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검사의 징계 사실이 관보에 게재된 2007년 1월부터의 내역을 살펴보면 올해 2월까지 17년 동안 중복 포함해 검사 136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수위가 높은 순서대로 보면 신전 검사장 포함 해임 11명, 면직 16명, 정직 25명, 감봉 38명, 견책 46명입니다. 일반 공무원의 최고 징계인 파면은 검사 징계법에 없습니다. 검사 파면은 탄핵 등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전 검사장과 같은 해임 징계는 신전 검사장 이전에 단지 10명뿐이었습니다. 이 중 6명은 뇌물수수나 향응 접대 등 검사의 권한과 관련 있는 비위가 해임 사유였고 나머지는 중대한 성비위 2명, 음주운전 1명, 후백 폭행 1명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수사하는 피의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2013년 2월 해임된 전모 전 검사 사례의 경우는 다른 검사 5명이 수사정보 전산망에서 피해 여성의 사진 등을 무단 조회하다 적발돼 징계받는 일까지 벌어지는 등 파장이 매우 컸었습니다. 이후에 대법원이 전모 전 검사의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성관계도 뇌물이 될 수 있다는 첫 판례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검사복을 벗어야 하는 면직 처분 역시 뇌물수수나 향응 접대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여성 검사, 변호사를 성추행한 김모 전 검사, 여성 검사를 성추행한 강모 전 검사 등 성비위로 면직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수사자료 유출에 관여된 권모 전 검사, 이모 전 검사도 면직됐고 재직 중 특정 정당 당원 신분을 유지한 윤모 전 검사도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검사 징계 중 특히 가장 분노가 있는 부분은 음주운전 징계입니다. 무려 15건의 음주운전 사례 중에서 해임된 검사는 단 1명뿐이었습니다. 해임 1명에 면직 0명, 정직 3명, 감봉 5명, 견책이 6명이었습니다. 15건 중 2건 빼곤 모두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었음에도 징계 수준이 매우 미약한 솜방망이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유일한 해임 사례인 김모 전 검사는 재직 중 음주운전으로만 무려 3번이 걸린 경우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해임되려면 적어도 3번은 적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가장 최근의 솜방망이 검사 징계로는 지난 19일 4개월 동안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 중 단 2건만 불기소 처분한 현직 부장검사가 직무태만을 이유로 징계 처분됐습니다. 창원지검 중요 경제범죄조사단 박모 부장검사로 지난 15일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중 2번째로 가벼운 징계였습니다. 4개월 대충 놀아도 1개월 감봉만 된다면 남는 장사 아닙니까? 또한 지난 2022년에도 창원지검 소속 김모 검사가 2020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무단 지각과 무단 퇴근을 반복해 직무태만으로 감봉 2개월을 받았습니다. 김 검사도 중경단 소속으로 일하는 기간 징계를 받은 경우입니다. 중경단은 피해액이 수억 원을 넘는 경제사건을 15년에서 20년 이상의 수사 경력을 갖춘 선임 검사에게 맡기겠다는 취지로 10년 전인 2014년부터 전국 주요 검찰청에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중경단이 검찰 내 대표적인 좌천성 자리로 굳어지면서 직무태만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2021년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려고 기밀문서인 국방분야 사업계획서를 유출했다가 징역형을 받은 신모 중령이 대학 동창인 김정은 부장검사에게 이력서 검토를 부탁하며 기밀문서를 함께 전달한 게 드러나 가장 낮은 견책 징계를 받았던 바 있습니다. 게다가 이 김정은 검사는 징계 후 1년도 안 돼 요직으로 꼽히는 국정원 파견검사가 됐고 지난달 검찰로 복귀하면서 부장검사로 승진했습니다. 그는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맡아 지난해 4월
한동훈 장관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최근 3년간 검사 징계 현황과 승진자 명단을 비교해보면 부적절한 처신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모두 26명으로 이 가운데 5명은 징계 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여 만에 승진했습니다. 술에 취해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쫓아갔다가 감봉 6개월을 받은 검사도, 후배 검사, 수사관, 사건 관계인 등을 모욕했다가 정직 3개월을 받은 검사도 모두 부장검사로 승진했습니다. 심지어 검사 징계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당하더라도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을 뿐 총선에 출마하거나 퇴직 후에 공무원 연금을 받는 데는 제약이 없습니다. 바야흐로 검사들의 전성시대인데 그들만의 세상에서 검사 동일체에 운운하며 그들끼리 뒤를 봐주고 솜방망이 징계로 죄를 유야무야 덮어주는 일들을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가만히 보고 있어야만 합니까? 앞서 일반 공무원의 최고 징계인 파면은 검사 징계법에 없기 때문에 검사 파면은 탄핵 등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지난 20일 사상 첫 검사 탄핵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현직 검사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안동환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은 안 검사가 지난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 검사로 재직할 당시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의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 씨를 다시 기소한 것이 위법한지의 여부입니다. 아시다시피 유우성 씨는 서울시 공무원 당시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지만 국정원의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2010년 이미 기소 이후에 처분했던 유 씨의 대북 송금 혐의를 다시 재판에 넘겨 유 씨에 대한 보복 기소 논란을 불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2021년 검찰이 4년 전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다시 기소할 만큼 변경된 부분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100여 명은 안 검사의 뒤늦은 기소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지난해 9월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안 검사에 위법한 기소로 유 씨가 대법원의 공소권 남용 판결을 받을 때까지 불필요하게 재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는 우리 국민들이 안 검사의 탄핵 여부를 더욱 주시하며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무소불위의 검찰공화국을 막아내기 위한 첫 신호탄이 될 헌재의 탄핵 심판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검찰의 징계 절차와 수위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명정대해야 합니다. 법조문과 법기술을 휘두르는 검사 정권의 막무가내식 행보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 조직 내부에서 옳은 목소리와 바른 목소리를 내었던 신성식, 이성윤 검사 같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앞장서 검찰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현명하고 바른 선택이 절실한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디 윤 정부의 독단과 만행을 막을 수 있도록 민주당의 총선 압승을 위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